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주팔자 초보자도 볼 수 있는 간단 공식 시리즈인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기 사주 일간만 보고 볼 수 있게끔 판단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간목일간 할게요. 일단은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려면 이제 저희가 이 만세력 다들 켜셨죠? 여기에 일에 갑이라고 써있는 분들이 간목일간이세요. 보통 갑이 오행상 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갑목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갑인 경우 부자가 되는 사람과 명예를 얻는 사람에 대한 글자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사주팔자 년월시 중에 경 또는 정이 있으면 됩니다. 위치는 일단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가 부기를 결정을 해요. 근데 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화라고 하고, 경 같은 경우는 오행상으로 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보시는 만세력 색깔이랑 맞춰서 컬러를 보실 수 있게 칠해 드릴게요. 그래서 간목일 같은 경우는 경금이 위에 써 있다면 이 부귀에서 귀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부라고 하면 재물이에요. 보통 돈이 많고 뭔가 부유하고 이런 걸 말하고, 귀라는 거는 어떤 명예, 회사에서 뭐 일반 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뭐 임원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간목일간이라면 자기 사주의 위치에 상관없이 경이나 정이 있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둘 다 있다면 굉장히 유력하고, 하나만 있어도 길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식이긴 한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간목일간이신 분들은 자기 사주에 정이나 경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각각 글자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따라 이게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부를 담당하는 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오행으로도 보지만 육신이라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 만세력의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그 연월일시에 있는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뭐 편재, 편인, 정관, 정인, 뭐 비견, 겁재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데, 정이라는 글자가 담당하고 있는 육신은 상관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기능상 상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간목일간이 정이라는 글자가 연월일시 위치 상관없습니다. 정이라는 글자가 위치하게 되면은 이거를 저희가 한자로는 유신유화, 그러니까 있을유, 섭나무신, 있을유, 불화라고 해가지고 간목이라는 장작에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래서 나무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꽃을 피고 불을 태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학문이나 예술적인 재능에 있어서 빠르게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타오르잖아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정이라는 글자를 갖게 되면은 자기가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빠르고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글자를 상처 입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이 밑에 지지에 간목에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 예를 들자면 같은 색깔인데 인이라던가 묘라던가 진 같은 경우는 이 갑에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정이 훨씬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는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주를 보는 용어로는 유신유화라고 하는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되냐면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됩니다. 지지로 인묘진이 있으면 더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예를 담당하고 있는 경이라는 글자예요. 역시나 위치는 연, 월, 시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갑이 경이라는 글자를 갖게 되면
한자로는 흔목위제라고 해요. 이게 한자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갑경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흔목위제라는 거는 기뻐할 흔, 나무목, 할위, 재물재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가볍게 해석을 해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 쓰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자라고만 있으면 자연물인 상태인데 어쨌든 칼이나 무슨 도끼라던가 이렇게 가공이 된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가공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미 값어치가 올랐다라고 해서 이 재물재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갑목일간들은 경금이 있으면 대체로 좋게 작용을 해요. 이게 사주 육신으로는 편관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은 어려우니까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갑목이 이렇게 경이라는 편관이 있게 되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이 갑이라는 나무를 장작을 팼으니까 이미 이 사람의 재능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흙수저로 타고났다고 해도 재능만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성취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 상관없이 갑경만 돼도 사회에서 굉장히 빨리 성취를 이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흔목이제라는 것에서 흔이라는 게 기뻐할 흔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뻐하다는 거는 왜 기뻐하냐면 나무가 자연에 존재했을 때는 그냥 나무였을 뿐인데 자기를 발견해서 써줬기 때문에 가구라든지 목재로 활용이 돼서 이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경자년이었잖아요. 작년에 갑목 일간분들은 사회 진출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한 글자만 봐도 우리가 사주를 돈 내고 해석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대체적인 형태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팔자에서 그러면 부와 귀가 각각 있었는데 만약에 부귀를 다 담당하는 이 글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갑, 경, 정 이렇게 띄어 있으면은 저희가 사주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벽갑 인정이라고 해요. 마른 장작을 도끼로 패서 더 이게 매끈하고 잘 탈 수 있는 장작이 되었고 이거를 불에 붙이면은 매우 잘 타고 화력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의 4가지 천간 중에서 3가지 글자가 자기가 갑일간일 경우 경금이랑 정화가 띄워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거의 성공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주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주를 공부하시진 않았지만 한글로 만세력 읽어보시면 3글자만 보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많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크게는 이 경금과 정화가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 수업에서 음양이라는 것들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활용을 해볼게요. 정의 음양이 다른 글자는 병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이 있는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정화는 없는데 정화라도 있으면 약간 부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청룡반수라고 해요. 이 말을 보통은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자성어로 외우는 경우가 많고 이 의미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숨겨놓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청룡반수라는 건 뭐냐면 풀을 청자에 용자 돌아올 반에 머리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청룡이라는 걸 진짜 우리가 그 청색용이라고 하지는 않고 갑이라는 글자를 저희가 청룡이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좌청룡 우백호 할 때 좌청룡이 갑인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 할 때도 이 갑의 위치를 보고 좌청룡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청룡반수라는 건 뭐냐면 이 청룡이 머리를 들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이 없이 병이 있다고만 해도 엄청난 부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실력, 어떤 사회적 권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비조부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한자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쨌든 그냥 사자성어 같은 걸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듣다 보면 도움이 돼요. 이 비조부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수라는 건 청룡이 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진다. 오래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정이 있었다면 빠른 나이에 성취를 했겠지만, 갑병은 빠른 나이에 성취는 어려워요. 약간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 부를 축적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경우는 정보다는 병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너무 빨리 뭔가 대박이 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병 정도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병이 있는 경우, 정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병이 떠 있다면, 이거를 해석적으로 하면은, 이 비조부혈이라는 거는 새가 둥지에 날아가다라고 하면, 새가 둥지로 날아간다는 거는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정적이다, 자기 길을 빨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방송, 언론, 교육, 강사 같은 걸 할 때 엄청 좋은 성분이에요. 이건 육신으로 병은 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거나 필서를 하는 어떤 업 같은 게 굉장히 잘 맞으시겠죠. 간목 병화 같은 경우, 또 정화 같은 경우가 제일 좋고, 이 외에도 뭐 임수나 개수 같은 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 부귀영화만 보기 때문에 간목은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부귀에서 부, 재물은 정, 귀는 경이다. 근데 정이 정 없는 경우 병도 쓸 수 있기는 하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일가는 여기까지 할게요.